여기서 기능 유출이 되고 서류상에 아주 중요한 첨부 부분도 빼버리고 그림도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고의적이라는 것을 몸뚱아리만 요만큼 해서 놓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네. 그냥 서술 방식에 아니 네.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그랬으면 그냥 빠져있다고 하겠는데 네. 또 딱 적어가지고 갖다 준 서류에 있는 것조차도 안 해놨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아주 중요한데. 그러게요. 그건 좀 의외네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고객들하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만약 그게 고의적으로 막 그런 게 있었다든지 이러면 민영사사님 좀 취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좀 황당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변리사가 되어서 상담을 하다가 이런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변리사랑 특허사무소에 특허 출원을 의뢰했는데 그 특허사무소에서 내 기술을 뭐 도용해서 또는 빼돌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리사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자, 이 경우에 뭐 물론 제가 그 객관적인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양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허 사무소에서 정말로 기술을 빼돌렸다라고 하면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형사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손해가 입증된다라고 하면 손해배상도 물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변리사분께서 그 기술이 정말 뛰어난 기술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막 편취하는 게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물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제대로 보면 변리사랑 직접 상담을 하지 않으셨다든지 아니면 변리사분하고 충분한 특허 내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맡기신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제기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A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변리사가 이걸 누락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변리사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A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미 종래의 기술이라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뭐 누락을 했다든지 뭐 이런 또 사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특허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첫째는 변리사랑 꼭 상담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변리사와 상담하는 내용들을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남겨가지고 행위 이력들을 좀 남기시라는 거죠. 나중에 이게 설사 문제가 됐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고 해도 그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적인 증거 자료. 근데 그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출원인의 그 의견을 바로 들을 수는 없거든요. 바로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마련해 놓으시고 나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특허 사무소에서 변리사가 이걸 뭐 고의로 누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기술을 편취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거 자료를 꼭 남겨두시고 사실 이러한 변리사법 위반도 그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기 시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년 이하의 징역 같은 경우에도 뭐 최소한 뭐 5년 내지 뭐 7년 정도 이내에는 반드시 그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그대로 덮어두다가 10년 뒤 지나서 그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설사 그게 범죄였다 하더라도 법에서는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하실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상담하신 분도 201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멸시효는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좀 어쨌든 그 두 분 그 변리사분 쪽하고 이의제기를 공식적으로 하셔라. 혼자 이렇게 특허청에 와서 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알아서 이렇게 법적 제재를 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접속하시면 그런 변리사법 위반 행위라든지 또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분이 변리사라고 알고 상담을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변리사가 아니더라든지 아니면 변리사 명의만 빌려가지고 뭐 상담을 했다든지 뭐 이런 사항들이 나중에 파악이 되셨다 그러면 대한변리사회에다 그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한변리사에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징계를 이제 또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참고로 대한변리사회에서는 그 변리사에 대한 그런 사진 정보라든지 인적사항 정보, 그 사무소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이 변리사가 진짜 대한변리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리사가 맞느냐 이렇게 검토를 이제 검색을 해보셔서 또 확인을 받으실 수가 또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셔라 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